안녕하세요. 리얼골도이치 아인스 오늘 마지막 문법 정리 시간입니다. 문법 정리 시간에는 저희가 아인스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정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문법을 꽤 오랜 시간 독일어 게마니스틱을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독일어를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문법을 비록 저희가 공부하고 있지만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저희가 왜 문법을 공부하냐면 잘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코뮤니카치온을 위해서예요.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운다는 거에 항상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아인스, 스바이, 계속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문법 정리는 저의 그런 큰 틀의 코뮤니카치온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문장 만들기 1단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커뮤니카치온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려면 사실은 이거여도 충분히 말이 가능합니다. 단어입니다. Word. 예를 들면 너 오늘 못하고 가? 버스요. 버스. 부스. 분명히 한 단어입니다.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하거나 그럴 때 항상 그래요. 막 특히나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1, $1, $1, 자, 원 이런 한 단어만 갖고도 분명히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사귀고 일을 하려면 제대로 된 형식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어로만 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말의 단위가 물론 형태소, 뭐 음절,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요. 가장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단어예요. 그 다음은 단어가 하나 갖고 안 돼요. 단어를 두 개를 뭉쳐봅시다. 우리 중고등학교 영어를 꽤 오랜 시간 배우면서 이런 말들 하죠. 단어, 구, 문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라는 건 Wort, Gruppe.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이면 돼요. 거기에 주어나 동사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요. Mit dem Bus. 맨 앞에 전치사가 나가면서 이 전체에 합쳐진 이 덩어리를 전치사 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bus라는 한 단어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버스요. 아니요, 버스 타고요. 벌써 의사소통이 조금 더 깊이가 있죠. Mit dem Bus. 그렇다면 구 이상이에요. 두 단어 이상이 모였는데 문장의 형태를 이루는 게 그 다음 단위가 돼요. Satz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대답하죠. Ich fahre mit dem Bus. 저 버스 타고 가요. 자, 누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가니? 버스요. 버스 타고요. 저 버스 타고 가요. 조금 더 낮게 들리죠. 그 다음 최고의 단위는 뭘까요? 맞아요. 텍스트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 가지 문장을 결합해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좀 긴 문장과 문장을 결합하고 연결해서 텍스트의 형태로 쓰고 말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heute hat meine Mama Geburtstag. 오늘 저희 엄마가 생신이세요. Am Abend fahre ich mit dem Bus nach Berlin. 저는 저녁에 버스를 타고 베를린에 갑니다. 이렇게 문장을 연결하는 것까지 가주셔야 돼요. 저희가 배운 거는요. 아인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오늘 우리가 아인스에서 배웠던 문법을 정리해 볼까요? 우선은 그 전에 단어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단어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8분사 맞아요. 단어를 카테고리를 좀 나눠준 거예요. 똑같은 음식으로 여러분 비유하시면 돼요. 음식을 만들 건데 뭐 탕수육을 만든다. 그럼 돼지고기도 있을 거고 야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카테고리를 나눠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장이라는 요리가 나오기 전에 재료들을 먼저 카테고리로 나눠줘서 이건 고기류, 채소류, 이거는 뭐 과일류, 소스류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탕수육 할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뭘까요? 맞아요. 고기예요. 그 다음에 튀김옷을 만들어줘야 되고 기름이 필요할 거고 소스가 필요할 거 이런 식으로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품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동사겠죠. verb. 동사라는 건 움직임이나 우리 주로 이렇게 sein 어디 어디에 놓여 있습니다. lieben, gehen 이런 뜻의 것들을 동사라고 하고 명사, 명칭이죠. 대명사, 대신하여 부르는 말, 형용사랑 부사로 구분해 볼게요. 제법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형용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groß, 그 남자의 상태가 커요. Der Tisch ist groß, 책상의 상태가 큽니다. klein, 작은, ledig,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 이런 걸 다 형용사라고 하고 부사는 그 정도를 나타내요. groß, 큰데 큰 정도가 어떠냐면 sehr예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고 부사는 또 시간이나 장소, 이유, 방법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eute, 오늘 시간이죠. da, 저기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5가지를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adjective, 부사, adverb. 단독으로 쓰이는 애들이라면 제가 초록색으로 막히는 한 전치사, preposition, 접속사, conjunction 이 애들은 뭐냐면 우리가 단어로만 표현하는 게 유한해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확장해서 만들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단어가 단위가 단어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이 구였어요. 바로 이 전치사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줘요. 접착제처럼 연결해서 덩어리를 좀 키워주는 거예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줬다면 접속사는 단어도 합치지만 주로 문장을 합치는데 많이 사용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아인스아인스에서 배웠던 문법들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대명사는요. 우리 인칭 대명사를 배웠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인칭의 개념. 나면 1인칭, 너면 2인칭, 나머진 싹 다 3인칭. 한 명이면 단수, 2명 이상이면 복수예요. 나는 1인칭 단수, 너는 두. 여기에 독일어의 존칭이 있었죠. sie, 당신은. 3인칭으로는 그는, er, 그녀는 sie, es, 그것은 중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포함된 복수형, 우리, wir, 너가 포함된 복수, 너희들, ihr, 당신네들, sie에 대한 sie, 그리고 그나 그녀 해서 그들 하는 건 sie, 작은 지예요. 그리고 우리 지시대명사도 배웠죠? 이것이 얼마예요? das라는 표현도 배웠습니다. 명사는요, 독일어 명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성, 수, 격을 아셔야 되죠. 성은 남성, 여성, 중성이에요. 모든 명사는 이 성 중에 하나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격은 4격입니다. 총 1격, 주격, 2격, 소유격, 3격, 역격, 4격, 목적격. 수는 단수, 싱글, 복수, 플루럴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성과 격과 수는 누가 표시해주냐? 관사가 표시해줍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있었고 부정관사가 있었고 각각 격과 성에 맞춰서 우리 관사 변화하는 거 배웠어요. 그리고 독일어에만 있는 것 중에 명사 자체에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관사 대신해서 책상, 그 책상, 집 하나 이런 개념 말고 나의라는 개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유의 개념을 넣어줄 때 우리가 소유 관사라고 했어요. 왜냐면 관사를 대신해서 소유의 의미를 부각시켜서 말할 때예요. mein, deine, sein 이런 표현들도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자, 동사에서는요. 독일어의 모든 동사는 기본형이 en 또는 n이에요. 그런데 주의 인칭에 맞게 어미 변화하셔야죠. ich면 en에서 뚝 떼서 e, 두에는 st, 어간에 따라서 e를 살짝 넣을 때도 있고 뺄 때도 있죠. 자, as, st, 여기도 어간이 t로 끝날 때 e를 넣죠. via n, ihr, t, g, n 했던 어미 변화 배웠고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불규칙 변화라고 배웠어요. 언제에서냐면 단수의 2인칭, du, 3인칭, as, s일 때만 어감 모음이 바뀌는 것들이에요. 이 바뀌는 거는 여러분 나올 때마다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네 번째는 sein 동사입니다. sein 동사는 영어의 I am, you are 바뀌듯이 독일어도 바뀝니다. Ich bin, du bist, es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 아인스바에서 포커스를 두고 배울 예정입니다. 자, 형용사는요. 이 구분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어요. 동사가 아니에요. 상태를 써요. 항상 sein 동사하고 결합이 되죠. Ich bin klein 동사는 sein 동사고 형용사가 수러로 그래서 쓰였다고 그래요. 자인 동사랑 합쳐서 수러정용법이라고 하고 우리 비교급도 배웠죠. Ich bin alt. 저는 늙었어요. Ich bin älter als du. 너보다 늙었어. Sie ist genauso alt wie du. 딱 너만큼 늙었어. 나이가 들었어. 라는 뜻으로 우리 비교급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가어적 용법 마지막에서 계속 하고 있죠. 이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Deutsch als Fremdsprache 외국어로 쓸 독일어를 공부하다 보면 성인 외국인의 경우 독일어를 학습할 때 가장 늦는 부분이래요. 이 관사하고 형용사 어미 변화 여러분 이런 거 조금 틀려도 되니까 너무 완벽하게 말하려고 말이 느려지기보다 조금 어물쩍 넘기는 트릭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das große Haus 여기 그냥 넘겨도 잘
문법에서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급일 때는. 자, 그 다음에 부사입니다. 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도를 나타냅니다. sehr. 그 양의 정도예요. 그리고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에요. heute, da 이런 뜻일 때가 부사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의해서 보실 건 영어에서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독일어는 형태가 바뀌지 않고도 그 자체로 부사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Sie ist fleißig. 자, 독일어에서 형용사가 수로적으로 쓰려면 항상 sein 동사랑 합쳐서예요. 그녀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그녀는 fleißig이에요. 그런데 밑에 거를 보면 Sie lernt fleißig. 그녀의 상태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 lerne는 해요.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정도가 어떻게 정도하냐. 조금이냐 많냐라고 했을 때 fleißig. 대단히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형용사가 이렇게 부사적으로 쓰일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하는 법을 좀 배워볼게요. 전치사예요. 첫 번째로. 전치사. 맞아요. 우리 명사를 연결해줬죠. 그래서 전치사고 밑된 부스 관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독일어에서 꼭 아셔야 될 거 전치사의 격지배죠. 이격, 삼격, 사격 지배. 그리고 때로는 한 전치사가 삼격을 지배하기도 하고 사격을 지배하기도 해요. 우리 아인스에서는 위치 관련돼서만 나오다 보니까 삼격 지배하는 전치사만 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전치사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라는 것 자체가 단어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브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장 대표적인 건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das Buch liegt auf dem Tisch. 그 책이 어디에 있느냐 장소를 묻는다면 auf dem Tisch. 그렇지만 명사를 이렇게 한정해 주기도 해요. 책이 내 마음에 드는데 어떤 책이 책이 gefällt가 아니라 gehört mir죠. 내 거야 이런데 어떤 책이냐면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제가 한정해 줍니다. auf dem Tisch.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자 이렇게 전치사구는 가장 주요하게는 부사적으로 쓰이지만 명사 바로 뒤에 붙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부가어로도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는요, 우리가 아직 많이 하진 않았어요. 아인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줍니다. Ich und meine Mutter. 하지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도 해요. Ich bin ledig und wohne in Frankfurt. 주가 겹칠 때 생략해 줄 수도 있고요. 우리 접속사는 zwei 정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배워요. 특히 종속 접속사요. 영어의 that, because, when 이런 접속사들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아인스에서 배웠던 문법들을 품사별로 아주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엄청난 속도로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우선 첫 번째 문법 정리에서는 단어와 구에서 한번 끊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들과 그 다음에 전치사가 하고 있는 역할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코뮤니카치온의 단계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단어,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를 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로 커버하기 벅차니까, 유한하니까 저희가 구의 형태로 더 확장했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전치사 구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비디오를 여기서 끊어가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가 아인스에서 배웠던 문장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문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